13호 태풍 링링이 세력을 크게 키우며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텐데 역대 가장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심각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이번 태풍 링링의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태풍 링링이 북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올라올수록 좀 세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좀 더 세졌다고요? 예, 일단 올해 영향을 준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 링링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서 워낙에 따뜻한 바다를 계속 지났고 이 보통 서해상으로 올라오는 태풍, 특히 이제 대만이나 필리핀에서 만들어진 태풍들은 어떤 내륙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지면의 마찰이라든지 또는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바다의 수온이 좀 낮은 곳들을 이제 거치기 때문에 태풍의 이 힘이 좀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번 태풍 링링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대만이나 필리핀을 거치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워낙에 대만의 수온, 바다의 수온은 9월 초에 가장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29도에서 30도에 달하는 뜨거운 바다의 수온을 거치면서 워낙에 많은 에너지를 얻었고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 직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한반도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강한 속도로, 강한 이 강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서쪽 해상을 현재는 지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내일 새벽쯤에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내일 이제 오전부터 해서 점차 남부지방, 그다음에 중부지방 차례순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소형 태풍이었다가 이제 점차 중형급, 그래서 강한 태풍으로까지 성장을 했는데 이제 올라오면서 오늘 오후까지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겠고 오늘 저녁부터는 세력이 조금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태풍들보다는 역시 이제 강한 태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이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습니다. 제주와 호남 서해안, 충남 서해안, 수도권을 지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최근 45년 사이에 이 서해상에 상륙한 태풍 중에서는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주말인 내일부터 이제 태풍권의 영향에 전국권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나요? 예, 역시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은 비와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한 바람을 동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태풍 역시도 많은 비 그리고 이제 강풍을 동반하게 될 텐데요. 굳이 이제 비와 바람을 구분을 해서 본다면 역시 이제 이번 태풍은 바람 태풍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이 이제 서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한반도가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태풍의 오른쪽이 이제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풍속이 태풍이 가지고 있는 풍속에다가 이 한반도 주변에서 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바람이 이제 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굉장히 큰 이 바람 피해가 예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서해안의 도서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섬 지역은 초속 55m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서해상과 남해상 그다음에 제주도는 초속 40에서 50m 그밖에 내륙 전국에서도 초속 25에서 35m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속 50m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의 건축물이 붕괴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예상이 되는 초속 한 30에서 40m는 어떤 바위가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기차가 전복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굉장히 강한 돌풍이 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밖에 이제 내륙 많은 곳에서도 한 초속 20에서 30m 정도인데요. 지붕이나 기왓장이 뜯겨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간판이 떨어지는 정도 그리고 사람이 어떤 걸어 다닐 때는 굉장히 좀 걷기가 힘든 정도가 초속 한 20에서 30m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비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태풍의 오른쪽보다는 왼쪽에 현재는 이 폭우 구름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위치한 오른쪽에는 이런 폭우 구름들이 들어온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형이 복잡하거나 높은 산이 있는 지역들에서 제주 산간에 최대한 400mm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주와 남해안, 그다음에 지리산 부근도 100에서 한 200mm, 중부지방도 50에서 100mm, 충남 서해안과 호남도 150mm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나갔던 많은 태풍이 있었지만 비슷한 수준이 2010년도에 있었다고요, 곰파스.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 곰파스가 이제 가장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서쪽을 지나서 서해상에 진입을 해서 수도권 북부 쪽으로 지나간 경우, 그래서 이번 태풍 링링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곰파스 당시에는 순간 초속 52.4m에서 네. 지금 태풍 링링이 초속 한 55m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곰파스보다도 태풍 링링은 보다 더 서해안 쪽으로 붙어서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한 가지가 이제 태풍 뿌라삐룬,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왔던 뿌라삐룬을 들 수 있는데 이 뿌라삐룬 태풍은 굉장히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이 풍속을 동반하게 됐었고요. 일강수량 역시 제주 산간에서 200mm 정도 내리게 됐었고 사망자가 28명에 달했고요. 2,52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태풍 링링은 이 태풍 뿌라삐룬이나 태풍 곰파스보다도 훨씬 더 이제 서해안에 붙어서 들어오면서 더 많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상청에서 밝혔고, 이 기상청에서는 어떤 기록적인 이 강풍으로 인해서 역대 어떤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1위부터 5위 안에서 이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불면서 이 도서 지역에서 초속 50에서 60m 사이에 기록적인 강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람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역대 태풍 중에 가장 강풍일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가장 강했던 것은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태풍 매미를 꼽을 네. 수 있겠습니다. 2003년 9월 달에 들어왔었고요. 초속 60m가 이제 제주에서 불게 됐었고, 두 번째가 이제 이번 태풍하고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뿌라삐룬, 그래서 58.3m. 그다음에 3위가 루사 56.7, 4위가 차바, 그다음에 5위가 나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든 태풍들이 저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태풍들입니다. 워낙에 이제 강하게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들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는 모든 태풍들이 가을철에 들어왔던 태풍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태풍 역시도 가을철에 들어오면서 이제 강한 바람을 동반하게 됐었고, 또 하나가 이제 1995년에 태풍 사라가 이제 9월 중순에 한반도를 강타하게 됐었는데요. 당시에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849명에 달할 정도로 이 가을에 이 한반도 근처로 올라온 태풍들은 굉장히 큰 인명 피해, 그다음에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곰파스 또는 이제 볼라벤 이런 태풍들도 최근에 이제 한반도 근처로 올라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태풍들인데, 이 기상청에서는 곰파스나 볼라벤이 세운 기록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태풍 링링이 이제 초속 55m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그렇게 기록이 된다면 역대 강풍 기록 중에서는 5위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앞서 이제 초속 10m만 되더라도 간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50m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됩니까? 예, 일단 태풍이 오기 전에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많은 비를 동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좀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응급약품이나 손전등, 식수 이런 비상 어떤 식량이라든지 이런 생필품들도 미리 좀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높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피 연락 방법, 그다음에 주변에 대피소도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사업장에서도 역시 이제 태풍에 취약한 장소를 미리 좀 보수 작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태풍이 오기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제 가정이라든지 어떤 사업장에서 미리 대비, 특히 이제 오늘 내에서 이제 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풍이 몰아치는 경우 아마 이제 내일 새벽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바람들이 전국적으로 몰아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까지 굉장히 많은 바람들이 불게 될 텐데요. 이 강풍이 몰아치는 경우 특히 이제 태풍특보가 전국적으로 다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외출을 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부득이 이제 외출을 꼭 해야 된다면 운전 중에는 속도를 좀 줄인다든지 또는 간판이라든지 어떤 날아갈 시설물이 있는 곳 그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위험 경사로가 있는 지역들도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워낙에 이제 태풍이 남해상 그다음에 이제 서해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 해안가의 접근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강풍이 불 경우에는 이 가정집이라든지 사업장에서 이 창문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이 창문의 틀을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창문 틀을 고정할 때는 창문과 틀의 그 사이를 테이프로 해서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불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집 내에서 어떤 유리가 깨질 수 있는 창문 근처를 좀 피해 주신다거나 고정을 좀 단단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추석을 앞두고 현재 굉장히 많은 이제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네. 가을 장마가 2주 전부터 좀 시작이 되면서 특히 제주 산간 같은 경우 또는 제주 같은 경우가 수백 밀리미터의 비가 내리면서 큰 이제 피해를 입게 됐었는데요. 제주라든지 서쪽,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 계신 농가에서도 반드시 이제 이 오늘 같은 경우에서 대비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왔을 때 대비 요령들 쭉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좀 태풍의 고비 시점 언제가 될까요? 예, 제주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태풍이 오기 전부터 워낙에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물결도 굉장히 높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는 오늘 오후경부터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태풍은 오늘 오후부터 해서 내일 새벽 정도까지가 최대 고비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호남 지역, 그러니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오늘 밤부터 역시 이제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태풍의 고비 시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청도, 그러니까 호남 위쪽 지역, 충청이라든지 또는 어떤 경북 지역,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부터 해서 이제 태풍의 고비 시점에 들어가면서 내일 낮까지 가장 큰 고비 시점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 태풍이 이제 점차 서해상을 따라 올라오면서 내일 오후쯤에 수도권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내일 아침부터는 태풍특보가 내려지면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밖에 동쪽 지역들, 그러니까 강원 지역이라든지 경북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내일 오전 중에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워낙에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고 매우 강한 세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강풍 반경이 30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이 강풍 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태풍이 만약에 북쪽으로 직진하고 올라오지 않고 보다 이제 중국 쪽으로 방향을 혹시 튼다 하더라도 한반도 전역이 태풍 반경에 드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의 어떤 진로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는 내일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을 모두 다 맞으면서 강한 비바람 피해가 예상됩니다. 미리 오늘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그렇다면 이 태풍은 내일 지나면 다 영향권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요일까지 좀 조심해야 됩니까? 예, 이 태풍 같은 경우가 이제 내일 오후에 수도권에 가장 근접하겠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한을 관통한 다음에 러시아 해상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한 오후쯤에는 그칠 것으로 보이고 남부지방은 내일 저녁쯤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도권 등 그밖에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서 일요일 새벽쯤에 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비가 그치는 경우는 중부지방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일요일 새벽쯤에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까지가 한반도 전체의 태풍 영향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요일 오후부터는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네, 이렇게 심각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이번 태풍 링링의 전망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